한 차량이 범죄자를 호송하며 터널에 들어가 무장한 그룹에게 매복당함. 호송된 자는 매우 특별한 신분을 가진 그는 세계적으로 수배된 최고의 암살자이자 유일한 증인인 국제범죄 조직을 상대로 한. 앞으로 용병들은 한 범죄자에 의해 고용되었다. 매복 중인 초강력 범죄자 경찰이 추격하는 뒤에서. 하지만 호송팀은 매복 중 전멸했다. 범죄자는 운 좋게 탈출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모든 것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마이클 브라이스, 최고의 A급 보디가드. 25년 경험으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 국제보안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지닌 이번에 맡은 임무는 일본인 무기 밀매상을 호송하여 귀국시키는 것. 전용기를 이용하여.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는 순간 뜻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마이켈은 충격을 받음. 중요한 임무에서 실패한 것이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된 그의 경력에서 2년 후에도 여전히 직업에 매달리려 노력했지만 과거의 명성 덕분에 그는 단지 무명의 어려운 임무만 받을 수 있었다. 그날 마이클에게 새로운 의뢰인이 있었다. 괴짜 변호사와 그의 미친 행동들. 그는 마이클을 보자마자 욕설을 퍼부었다. 마이클은 신경 쓰지 않고 차갑게 지켜봤다. 멈춰있는 듯한 그 시간 동안 그는 조용히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주변 환경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이클은 단호하게 롤스로이스를 버리고 고객의 고급차를 대신 자신의 작은 포드를 선택한다. 평범한 차를. 현재 임무는 더 이상 명예롭지 않지만 그의 능력은 여전히 부정할 수 없다. 동시에 헤이그 국제법원에서 네덜란드에서 특별재판이 주목받고 있다. 논쟁이 진행 중. 벨라루스 전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 교수와 몇몇 피해자들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대규모 집단 학살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법정에서 3년 전 사건을 설명함. 코로나 정권에 대한 민감한 기사를 쓴 후 그는 혹독한 보복을 당함. 심지어 코로나는 그의 가족을 살해하라고 명령함. 이 순간 법원 밖에는 많은 시위대가 모임. 국영방송 기자들 카메라를 설치하고 최신 재판 상황을 생중계. 교수의 증언은 피와 눈물로 가득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부족으로 사건은 교착 상태. 중요한 증인들은 법정에 나올 수 있었지만 최근에 모두 신비롭게 사라짐. 그러나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 킬러 킹 캐치. 코비치 암살 임무를 수행했던 자. 유일한 증인이 되어 법정에 서다. 인터폴이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다. 킹캣이 법정에서 코로나에 대항해 증언만 하면 그의 아내가 사면될 것이다. 킹캣의 변호사, 추가적인 혜택을 얻으려 노력하다. 하지만 킹캣은 망설임 없이 바로 계약서에 서명하다. 그 후 바로 그는 헤이그 국제법원으로 이송되다. 유일한 증인으로서 둘을 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코비드 킹캣. 잘 알고 있음. 많은 세력의 눈의 가시가 되었음. 증인들 때문. 이전에 법정에 설 예정이었던 사람들이 차례로 사라짐. 그래서 경찰관들이 호송하며 계속 안전을 보장해도 마음속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음. 심지어 요구까지 제기했음. 총을 장착하고 직접 법원에 가려고 하다. 이 요청은 당연히 거절되다. 결국 공식 호송팀과 함께 떠날 수밖에 없다. 호송 차량이 도로를 이동할 때 킹캣은 요원들과 즐겁게 대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주변의 모든 움직임에 경계하다. 역시나 단 1초 후 사건이 발생하다. 총알이 비처럼 고급차에 쏟아지다. 금으로 된 차량이 산산조각이 된 경찰팀이 빠르게 차를 멈추고 반격함. 하지만 상대방의 화력이 너무 강함. 상황이 즉시 교착 상태에 빠진 킹캣과 여성 요원 아멜리아가 차량 안에 갇힘. 혼란 속에서 바닥에 떨어진 차 키를 주움. 탈출 기회를 찾으려 함. 다른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싸우는 동안 상대방이 특수 장비를 사용해 문을 열려고 함. 차 지붕이 위태로운 순간에 행동으로 아멜리아를 설득하며 협력 요구. 차 지붕이 날아가고 연기로 뒤덮인 상황. 연결, 용병으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함께 반격 시작. 10개국에서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가지 빠르고 냉혹한 행동으로 혼자서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10명의 적과 맞서 싸움.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음. 몇 명을 쓰러뜨린 후 불행히도 총에 맞고 쓰러짐. 총알에 맞아 쓰러짐. 킹케이드가 마지막 힘을 짜내 총 2자루를 집어 골목으로 숨음. 아멜리아가 뒤따라가 수갑을 던져줌. 킹케이드는 인터폴의 내부자가 있다는 걸 알아차림. 아멜리아에게 빨리 떠나라고 경고함. 탈출한 후 둘은 안전가옥으로 가서 몸을 숨김. 내부자가 추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통신 장비, 린 신중하게 행동하고 어미려에게 알리지 않음. 전화 받음. 동시에 도시의 다른 한 구석에서 마이켈 다이아몬드 회원 서비스를 즐김. 세차장에서 차 안의 불쾌한 냄새에 불평함. 그때 전 여자친구 어미려가 전화함. 직접적으로 말함. O형 혈액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함.
그리고 권한을 복구하겠다고 약속. BA 등급 경호원 자격을 너에게 준다고. 이 조건은 지금 마이클에게 매우 매력적. 전화로 두 사람이 논쟁했지만 결국 마이클은 임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 안전 가옥에서 킹케이드의 부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그는 스스로 허벅지에서 총알을 빼기로 결정. 진통제가 없어서 변호사의 전화기로 아내에게 전화 걸기로 결정. 소니야.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옴. 그 목소리는 킹케이드가 잠시 고통을 잊게 만들 상처를 처리하면서 아내에게 사랑 노래를 부름. 하지만 전화가 갑자기 끊김. 소니아가 화를 내며 전화기를 내려놓고 투덜거림. 방 한쪽에서 질투 어린 눈빛을 보내는 친구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음. 그때 마이클. 몇 자루의 총과 카드를 들고 나타남. 안전한 집에 들어가서 아멜리아를 만남. 이번 임무가 고위급 목표를 호송하는 것임을 알게 됨. 고위급. 마이클이 오랫동안 쌓아온 분노가 폭발함. 아멜리아를 탓함. 정보를 유출했다고. 일본 무기 밀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BA급 경호원에서 하급으로 강등된 원인이라고 주장함. 근거 없는 비난에 직면한 아멜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함. 주제를 바꾸고 그를 목표물로 만나러 가라고 재촉할 수밖에 없다. 마이클이 방에 들어와 킹케이드와 눈이 마주친 순간 공기가 즉시 팽팽해졌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철천지원수였다. 원한을 여러 번의 대결에서 서로에게 원한을 쌓아왔다. 잠시 후 짧은 대치 끝에 킹케이드가 마이클에게 총을 겨누었다. 마이클은 그의 총에서 재빨리 탄환을 제거했다. 과다출혈로 킹캣트 결국 기운을 잃고 쓰러짐. 그동안 배신자의 정체가 인터폴에서도 서서히 드러남. 어둠 속에서 인터폴의 부국장이 갑자기 더커빅의 사무실에 나타남. 알고 보니 그가 경찰 내의 스파이였음. 이번에 그는 범죄 작전의 보수를 요구함. 계획이 매우 철저하게 세워졌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큰 위험을 감수했다고 느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돈을 얻어야 했다. 그는 예상하지 못했다. 더커빅과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커빅는 만년필로 그의 손등을 강하게 찔렀다. 끝없는 탐욕을 꾸짖었다. 마지막으로 더커빅는 선언했다. 킹케이드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 안전가옥에서 킹케이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수혈 중. 아멜리아, 임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 이번엔 마이클에게 그를 설득해보고 임무를 맡게 하려 함. 하지만 마이클은 과거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 살인사건과 관련된 대상을 보호하는 일을 단호히 거부. 마이클의 강경한 태도에 직면, 아멜리아가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 그가 이번 임무를 완수하기만 하면 그를 5명의 엘리트 경호팀으로 복고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 그 약속 앞에서 마이클은 결국 수락. 이때 인터폴 비서가 최신 정보를 조사. 그녀가 상사에게 보고 누군가 안전가옥에서 활동 중이라는 내용. 하지만 이 정보는 부경찰청장의 귀로 전달. 교활한 내부자가 주저없이 듀코비치에게 정보를 누설함. 곧바로 많은 경찰들이 안전가옥 아래층을 포위함. 듀코비치의 부하들도 빠르게 움직임. 그 순간 안전가옥의 분위기가 바뀜. 킹캣이 깨어났을 때 날카로운 긴장감이 농담으로 바뀌어버림.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짐. 하지만 이 짧은 평온은 곧 깨짐. 전화벨 소리에 의해 갑작스럽게 울리는 전화는 뛰어난 경호원의 것. 마이클은 인터폴의 행동 방식을 잘 알고 있음. 응답 없는 전화 한 통. 마치 초대장처럼 보임. 곧 숙련된 병사들을 끌어모을 것. 예상대로 두코빅의 사람들이 빠르게 등장. 마이클과 킹케이드, 즉시 전투 모드로 전환. 조사를 통해 용병 2명이 문 뒤에 숨어있는 걸 발견. 풍부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마이클은 북쪽 계단으로 후퇴 계획 세움. 하지만 킹케이드는 다른 생각 있음. 이 뛰어난 암살자는 잘 알고 있음. 무기의 중요성을. 총 없이는 절대 행동하지 않겠다고 고집. 두 사람의 전투 스타일이 다를 때 명확하게 드러남. 린, 총으로 계단의 적을 사살함. 마이클은 근접 전투 기술로 2명의 적을 제압함. 스타일이 다르지만 생사의 순간에 그들은 매우 잘 협력함. 성공적으로 옥상에 도달한 후 마이클은 더 안전한 철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함. 길을 찾다. 적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하지만 킹콩은 그런 인내심이 없다. 그는 비틀거리며 더듬거리다. 우연히 아래 쓰레기통에 넘어지다. 큰 소리를 내다. 마이클의 차에 간신히 오르다. 그는 다시 조롱을 시작하다. 옛날과 다른 마이클의 상황. 오랜 시간 위험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둘 다 차가 지금 너무 눈에 띈다는 걸 알고 있음. 빨리 차를 바꿔야 추격을 피할 수 있음. 가는 길에 마이클은 계속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음. 킹케이드의 실력으로 왜 그렇게 쉽게 인터폴에 잡혔는지.
질문에 직면하자 킨케이드는 이유를 솔직히 털어놓음. 알고 보니 한 번 암살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그는 갑자기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임무와 가족 사이에서 킨케이드는 목표를 포기하고 급히 멕시코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함정이었다. 경찰이 설치한 함정. 20명 이상의 요원이 병원에 배치되었다. 이전에 임무를 수행할 때 킨케이드는 마이클을 조준했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기회를 놓쳤다. 이제 두 사람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한때 마이클을 죽이려 했던 암살자가 이제는 경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것도 바로 그가 제공하는. 동시에 경찰은 소니아를 찾아갔다. 킨케이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 하지만 소니아는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경찰이 남편을 잃게 했기 때문에 찾아온 경찰들을 대면하며 그녀는 경찰팀을 거침없이 꾸짖었다. 마지막에 결국 빈손으로 돌아옴. 도망치는 길은 위험투성이. 캣은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몰래 빠져나가려 함. 분명히 경호원의 경계심을 과소평가했음. 뛰어난 경호원. 멀리 가지도 못하고 3명의 암살자가 갑자기 나타남. 미친 듯이 그들의 차를 향해 총을 쏨. 분명히 살아남을 사람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 킨캣이 그렇게 보고 제안한다. 둘이 나눠서 위에 있는 놈들을 처리하자고. 그리고 나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놈을 누가 먼저 쓰러뜨릴 수 있는지 겨루자고. 하지만 그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기도 전에 킹콩이 먼저 행동한다. 둘은 사격 기술을 사용해 최고의 솜씨로 3명의 암살자를 빠르게 쓰러뜨린다. 하지만 화력이 너무 강해 차량이 여러 발의 총알을 맞고 불타 폭발해. 위험이 일시적으로 해소된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두 사람이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트렁크 안의 총들이 이해할 수 없게도 자동으로 발사되어 총알이 사방으로 흩어졌어.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사람의 차가 맞아서 즉시 폭발해. 그들은 원래 차를 이용해 황야를 벗어나려 했어. 하지만 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걸어가야 했어. 킨케이드는 마이클의 연애사를 놀리면서 자신의 로맨틱한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몇 년 전 어느 바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킨케이드는 소냐,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만났어. 그때 소냐는 나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 킨케이드는 본능적으로 도와주려 했어.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뛰어난 무술 기술을 사용했어. 폭력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 이 장면은 킨케이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그는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운명임을 깨달았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버스 한 대가 나타나 두 사람의 구원자가 되었다.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페리를 타기 위해 그들은 망설임 없이 버스에 올랐다. 킨케이드에게 이번 여행은 매우 의미 있어. 소니아가 암스테르담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그들은 수녀들 그룹과 동행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수녀들의 노래와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여행이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부두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은 매우 혼란스러워. 그 자비로운 수녀들이 매우 사랑스럽게 여겨 많은 살인사건을 저지른 킹클을 강에서의 여정 내내 킹클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공개했다. 몇 년 전 한 깡패가 교회에 난입했다. 그리고 착한 목사를 죽였다. 몇 년 후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용히 돌았다. 그 깡패는 우연히 킹클의 차에 올라탔다. 킹클은 뒷좌석에 숨어 기회를 기다렸다. 총성이 울리며 어두운 밤이 내려앉았다. 그 기억은 킨케이드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그의 마음에 영원한 상처로 남음. 그 후 두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음. 마이클의 안전가옥에 도착하기 위해 마이클 공구 가방을 뒤짐. 다음 행동을 준비하기 위해 동시에 두코빅 재판이 긴장감 속에서 진행됨. 중요한 증인으로서 킨케이드는 인터폴 요원으로서 법정에 나가기까지 4시간밖에 남지 않음. 아멜리아는 이 순간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여 있음. 킨케이드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몹시 걱정함. 하지만 마이클은 아멜리아에게 전화를 걸음. 이 중요한 순간에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꺼냄. 난 너를 용서해. 아멜리아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폭발함. 그녀의 태도는 현재의 긴급한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음. 전화를 끊은 후 마이클은 킹케이크가 사라진 걸 깨달음. 파트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빠르게 추측함. 킹캣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냄. 킹캣은 변장을 위해 모자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남. 그리고 신중히 튤립 꽃다발을 선택함. 감옥으로 직행함. 그곳엔 그의 아내가 갇혀있음. 가는 길에 계속해서 낯선 사람들이 막으려 함. 결정적인 순간에 마이클, 뛰어난 경호원의 힘을 가진 자, 빠르게 위험을 해결하며 나섰다. 결국 킹콩, 교도소 맞은편에 있는 교회에 무사히 도착했다. 사랑을 상징하는 튤립꽃을 그곳에 놓았다.
두 사람은 건물을 사이에 두고 멀리서 서로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교회를 떠난 후 킹콩은 마이클과 아멜리아에 대해 궁금해하며 물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멜리아가 무기 밀매상의 정보를 누설함. 킹스가 웃음을 참지 못함. 결국 그가 폭로함. 3년 동안 숨겨진 진실. 공항에서 임무 수행 중 킹케이드 우연히 무기 밀매상의 은신처를 발견함. 히라사와 때문에 그가 완벽한 저격을 수행함. 300m 거리에서 마이클은 아멜리아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2년 동안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 맞은편 카페 주인에게 이때 킹케이드는 갑자기 발견된다. 거리에서 총성이 울린다. 평온했던 거리, 즉시 혼란에 빠진다. 마이클은 여전히 불평에 빠져있다. 가게 주인과 함께 킹케이드를 위험에 빠진 걸 전혀 알아채지 못함. 킹케이드가 재빠르게 전기차에 올라탐.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능숙하게 적의 시야를 피함.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음. 그들은 차를 몰며 끊임없이 킹케이드를 쫓음. 화를 풀고 난 뒤 마이클은 직업적 본능에 따라 가게 주인과의 대화를 빠르게 마무리함. 그리고 행동을 시작. 김결론. 기회를 틈타 요트를 타고 탈출. 하지만 상대는 더 많음. 그들 해안으로 차를 몰고 미친 듯이 요트를 향해 총격.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마이클이 적 뒤에서 등장. 정확한 사격으로 깔끔하게 차량 위 총잡이 제압. 마이클이 경찰을 도와 두코빅의 부하를 잡았을 때 다른 깡패가 몰래 뒤를 쫓고 있을 줄은 몰랐다. 마이클은 바로 오토바이에 올라타 미친 듯이 달렸다. 상대가 방향을 바꾸자 마이클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틀었다. 상대의 차는 균형을 잃고 강으로 전복되었다. 하지만 킹캐트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정체불명의 인물이 로켓포를 들고 나타났다. 요트를 목표로 조준했다. 일촉즉발의 순간에 마이클이 적군을 제압하며 쓰러뜨림. 유탄을 쏘던 병사를 마가탄이 빗나가게 함. 하지만 이 행동 이후 마이클은 적에게 붙잡힘. 적들의 손에 떨어진 마이클은 고문을 당함. 적들은 젖은 수건으로 그의 머리를 덮음. 전기선을 배터리에 연결해 그의 몸에 접촉시킨. 끊임없이 킹캣의 위치를 추궁함. 마이클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킹캣이 갑작스럽게 나타남. 그들 뒤에는 전설적인 암살자가 있다. 킹캣 단호하게 행동한다. 몇 초 안에 그가 처리했다. 깔끔하게 적 3명을 처리하고 마이클을 구했다. 성공적으로. 그 후 두 사람은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가는 길에 킹콩은 무기 밀매업자 사건에 대해 마이클에게 사과했다. 그 일은 단지 여자친구를 잃게 만든 것이 아니다. BA 경호원 타이틀도 잃게 됨. 안전을 위해 차량을 다시 교체함. 문 열고 시동 걸고 가 밟음. 모든 동작이 단호하게 진행됨. 마이켈이 미친 듯이 주차장을 빠져나가. 불행히도 차량 사고가 나고 에어백이 터짐. 킹콩이 재빨리 총을 꺼내 에어백을 터뜨림. 이때 재판 시작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음. 법원에 제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킹케이기 핸들을 잡고 계속 운전함. 가는 길에 마이클이 다시 아멜리아에게 전화함. 이전의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함. 놈들이 따라올 줄은 몰랐음. 킹케이드가 이를 보고 방향을 바꿈. 마침 마이클이 용기를 내어 간청하려던 순간 아멜리아에게 돌아와 달라고. 갑자기 문제가 생김. 두 남자가 어쩔 수 없이 서로 떨어짐. 킹케이드가 총알 빗발치는 속에서 미친 듯이 운전함. 공원에서 공사장으로 돌진. 총탄 속에서 구멍투성이가 된 차량. 깊은 구덩이를 만나도 속도를 줄이지 않음. 뒤쫓는 용병 차량들도 계속 장애물에 부딪힘. 한 대가 방향을 잃고 물에 빠짐. 남은 차량들은 끝까지 추격. 킹캐트의 차량을 계속 들이받음. 마지막 순간 큰 트럭이 지나가며 효과를 발휘. 그동안 마이클은 지하철가로 도망침. 좁은 터널 안에서 추격자들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인. 그들과 싸움. 도망치는 중 아멜리아가 마이클에게 전화함. 하지만 전화기가 조수석으로 날아가고 킹캐시가 그걸 주움. 그는 아멜리아에게 마이클이 그녀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함. 그냥 진짜 남자일 뿐. 그래서 연애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함. 이때 마이클은 한 식당의 주방으로 숨어 들어감. 겁에 질린 듯한 모습.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힘을 숨기고 있음. 추격자들과 맞서기 위해 마이클은 능숙하게 2명을 제압함. 하지만 용병 두목은 끈질기게 따라붙음. 둘은 계속해서 한가게로 추격전을 이어감. 마이클은 쇠막대를 이용해 그의 목을 조임. 그리고 재빠르게 선반을 넘어 그를 공중에 매달아 놓음.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그 다음 나가 가게 직원에게 테이프를 가져오라고 신호를 보낸. 그의 입을 막음. 혼란스러운 대치 상황 속에서 마이클이 행동으로 증명함. 자신이 여전히 최고의 보디가드임을. 그와 동시에 킹케이드가 차를 몰고 법정에 설 시간이 다가옴.
낡은 차 한 대가 법원 앞에서 급정거함. 중요한 증인 킨케이드가 제 시간에 도착함. 보안문을 통과할 때 그는 차례로 5개의 총을 꺼냈다. 경계심과 방어 정신을 보여준다. 프로킬러의 건물에 들어갔을 때 킨켄은 두코빅이 그를 고용하려 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그의 잔혹한 통치 때문에 킨켄은 협력을 거부했다. 그는 또한 두코빅의 범죄를 기록한 온라인 사진을 보여준다. 확실한 증거 아래 두코빅의 잔인한 행동이 공개됨. 하지만 그는 죄를 인정하지 않음. 즉시 눈빛으로 부하에게 신호를 보냄. 예비 계획을 실행함. 곧이어 폭탄이 가득 실린 트럭이 돌진함. 혼란 속에서 두코빅이 총을 잡고 킨케이드를 겨냥함. 위기의 순간에 마이클이 그를 대신해 총알을 맞음. 킨케이드 덕분에 두 사람의 우정이 이익을 초월한 것을 이해하게 됨. 이익을 넘어선 우정. 그 후 두코빅과 부하들이 옥상으로 돌진. 헬리콥터가 그를 태우기 위해 대기 중. 그와 동시에 아멜리아가 부보안관이 배신자임을 알아낸. 그녀는 그의 목조르기에 생명이 위태로움. 바로 그 순간 두코빅이 헬리콥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고도가 낮아짐. 알고 보니 킨케이드가 은밀히 저격수와 파일럿을 제압했어. 그는 혼란스러운 두빅에게 점점 다가갔어. 단호하게 그의 두 다리를 쌌어. 두빅. 그의 행동이 단지 공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 속죄하려고. 하지만 킨케트는 행동으로 대답을 했어. 이 복수는 단순히 그가 마이켈을 다치게 했기 때문이야. 마지막으로 두빅이 옥상에서 떨어졌어. 그리고 폭풍 후 차 지붕 위에서 죽음. 폭풍이 지나간 후 마이클은 경호 임무를 완벽히 수행. 그리고 돌아왔다. 아멜리아와 함께 BA 경호원 명예를 회복. 서로 적대하던 두 사람. 이제는 가까운 친구가 됨.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음. 곧 전 세계의 경고가 발령됨. 킬러 키켓의 탈출 소식이 충격을 줌. 하지만 지금 키컷은 바 안에 있어. 아내와 함께 기념일을 보내고 있어. 결혼 기념일을. 피비린내 나는 전투들. 그날의 비바람은 이제 평화로 변했어. 영화는 여기서 끝나. 독창적인 스타일로. 이 영화는 액션 코미디 장르에서 돋보였어. 이 영화는 전통적인 틀을 깼어. 보디가드와 목표에 대한 두 주인공의 성격 충돌을 통해 서로 반대되는 성격, 호위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국경을 넘나드는 극적이고 유쾌한 여정. 영화의 가장 큰 매력, 두 주인공의 케미스트리. 세계 최고의 경호원인 마이클, 실패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의 신중한 업무 스타일은 연속적인 부름과 강한 대조를 이룬다. 그동안 프로 킬러킹은 유머러스할 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어. 탈옥과 법정에서 상황을 뒤집는 것처럼 한 사람은 프로의 정수, 규칙을 준수해. 다른 한 사람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 질서를 무시해. 두 사람은 처음엔 개와 고양이처럼 싫어했지만 점차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료가 돼. 폭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의 말다툼. 그들은 점차 깊은 신뢰를 쌓아감. 사랑과 증오의 관계. 이 관계는 영화의 지속적인 유머를 제공함. 액션 디자인 측면에서 영화는 시각적인 축제라 할 수 있음. 암스테르담 거리에서의 자동차 추격전부터 베니스 운하에서의 보트 추격전까지 모든 액션 장면은 세밀하게 안무됨. 폭발과 추격 같은 요소들, 근접 전투가 빈번하게 나타남, 특수 효과와 결합됨, 사실적이고 빠른 편집 방식, 관객을 항상 흥분 상태로 만들, 최고조로 동시에 액션과 유머의 결합도 매우 합리적임, 능숙하게 삽입할 수 있음, 긴장된 상황 속에 웃음을 유발하는 디테일을 관객의 긴장감을 완화시킴. 단순한 오락적 줄거리 외에도 영화는 속죄와 신뢰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음. 죄와 믿음. 마이클, 업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되찾기 위해 성공을 갈망함. 직업적 가치와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경호원으로서 노력함. 희생, 가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법정에서 증언함. 독재자에 맞서 싸움, 호송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속죄했다. 그리고 그들이 쌓은 신뢰는 신분의 장벽을 넘었다.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따뜻하고 감동적인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 하지만 영화는 줄거리에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이야기 전개가 다소 틀에 박혀 있다. 악역의 이미지가 흐릿하고 깊이가 부족하다. 몇몇 유머러스한 장면이 다소 억지스럽다. 하지만 작은 결점들, 이것들이 전체적인 영화 감상에 영향을 주지 않음. 영화의 전체적인 경험은 유지됨. 뛰어난 액션 장면들과 함께 두드러진 유머 효과, 진솔한 감정 표현 방식. 영화는 관객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함. 상쾌한 시각적 향연.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음. 영화 리뷰의 가치는 감상에 있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 봐줘서 고마워.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해? 댓글로 남겨줘.